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반도체, 스마트폰, 최첨단 기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 기술 대국의 경제가 사실은 가장 질이 낮고 가장 위험한 중동의 석유에 달려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역설 속에 숨겨진 한국의 아주 영리하고 또 치밀한 생존 전략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저기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유가가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냥 맘 편하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는 안전하고 깨끗한 기름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석유 시장의 아주 기본적인 룰부터 좀 알아봐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이거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 전 세계 기름값을 정하는 기준, 바로 세 가지 대표 유종이 있거든요. 이것만 아셔도 앞으로 뉴스에 유가 얘기 나올 때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저기 WTI는 미국의 명품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렌트유는 유럽의 기준, 그리고 마지막 두바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로 쓰는 저렴하지만 품질은 좀 떨어지는 중동의 사워 오일을 대표하는 겁니다. 스위트, 사워. 이름이 좀 재밌지 않나요? 이게 그냥 붙은 게 아니고요. 옛날 19세기에는 상인들이 진짜로 혀를 대봤대요. WTI처럼 유황이 적으면 단맛이 난다고 해서 스위트 오일, 반대로 중동석유처럼 유황이 많으면 시큼하고 고약한 맛이 나서 사워 오일이라고 불렀던 거죠. 아, 그리고 이건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달리 석유는 공룡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바다에 살던 플랑크톤 같은 작은 생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왜 한국은 그 많고 많은 기름 중에 하필이면 질 나쁜 사워오일 두바이유를 선택했을까요? 그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돈과 시간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두바이유가 보통 WTI보다 배럴당 한 4달러 정도 싸거든요. 에게 겨우 4달러? 그거 아껴서 뭐 하나 싶죠. 하지만 이걸 하루에 300만 배럴씩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1년에 무려 6조 5천억 원이에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게 되는 거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차이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중동에서 한국까지는 배로 약 3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려면요, 60일, 2배가 넘게 걸려요. 운송기간이 2배라는 건 그냥 유조선 빌리는 돈, 기름값, 심지어 원유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의 이자까지 모든 비용이 말 그대로 따따블이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중동 항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초대형 유조선이 다닐 수 있어서 효율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단순히 싸고 가까워서 그런 거라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죠.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한국 전략의 가장 천재적인 부분은요, 바로 그 질이 나쁘다는 단점을 역으로 이용했다는 점이에요. 자, 이 문장, 나프타는 제조업의 쌀이다. 이거 오늘 얘기의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나프타.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그 값싸고 질 나쁜 두바이유를 정제할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끈적끈적한 물질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처치곤란한 골칫거리였지만 한국에게는 이게 그야말로 기회였던 겁니다. 이 나프타가 한국 산업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케이스,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범퍼, 이 모든 게 바로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에서 시작됩니다. 심지어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화학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말 그대로 한국 제조업의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벙커시유라는 또 다른 찌꺼기는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만든 거대한 배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연료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정유 공식, 한마디로 현대판 연금술입니다. 자, 보세요. 1단계. 값싸고 질 나쁜 원유를 잔뜩 사온다. 2단계, 우리 산업의 쌀인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쏙 뽑아내서 쓴다. 그리고 3단계, 이제 쓸모없어진 최락의 찌꺼기들을 고도화 설비라는 마법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4단계에서 이 찌꺼기들이 휘발유나 항공유 같은 최고급 제품으로 변신해서 전 세계로 다시 수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이 고도화 설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땅 위에 세운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기가 막힌 편이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가장 쓸모없는 기름 찌꺼기에서 황금을 뽑아내는 기술, 이걸로 사실상 스스로 유전을 파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석유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석유 제품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저기 땅 파면 기름 나오는 쿠웨이트 같은 산유국이랑 거의 맞먹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이 전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처음부터 한국이 쉬운 길, 그러니까 비싸고 품질 좋은 미국이나 유럽 기름을 수입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원가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을 겁니다. 비싼 기름값, 비싼 운송비는 고스란히 전기료, 물류비, 부품값으로 이어졌겠죠. 그럼 가성비라는 우리 제품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려 볼 기회조차 잡지 못했을 거란 얘기죠. 둘째, 원자재 식민지가 됐을 겁니다. 좋은 기름에서는 제조업의 쌀인 나프타가 거의 나오질 않거든요. 그럼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온갖 화학 원료를 전부 비싼 돈 주고 외국에서 사와야만 했겠죠.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그 기초부터 흔들렸을 겁니다. 소재 자립은 꿈도 못 꾸는 이야기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혁신이 사라졌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좋은 기름은 딱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수조 원씩 들여가면서 찌꺼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기술에 목숨을 걸겠어요?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가장 나쁜 기름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절박함, 그 결핍이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기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안겨준 겁니다. 약점이 곧 생존의 열쇠가 된 거죠. 결국 한국의 석유 전략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압도적인 강점으로 바꿔낸 위대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지금 내가 단점이라고 여기는 것, 내가 가진 가장 불편한 결핍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바로 그 안에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가장 위대한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